자, 이제 레벨 1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현상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이번에 진행될 레벨 1은 가상세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게임으로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강의를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무버의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게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게임 안에서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바꿔진 마음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김상균 교수님을 처음 이 자리에서 뵙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아유, 오늘 좀 교수님이. 전에 퀴즈 때문에 제가 너무 웃어갖고 지금 목이 좀 잠겼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죠. 웃으실만 했어요. 자, 오늘 교수님의 이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 좀 해주실 거라, 예,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실지, 예, 좀 궁금해지는데요. 김상균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지, 메타버스, 이런 내용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어떨지 이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자, 교수님께서 준비되시면, 네,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메타버스 감사합니다. 많이,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한 몇십 개씩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가상세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게임으로. 와, 이거 혹시 청소년들이 들으시면 좋아할 수도 있죠. 야, 이제 우리 삶 자체가 게임으로 가면 엄마 아빠도 같이 하니까 너무 싫은가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 근데 과연 게임이 우리 삶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뭔지 신문에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풀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 여러분 이제 아바타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게임에 또 아바타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근데 살아가는, 게임은 살아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좀 노는 건데 노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게임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꼈던 아바타가 놀이의 대상이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볼까 합니다. 옆에 보니까 더 어려운 말들이 막 써져 있죠. 뒤에 네 가지는 다 어려운데 맨 위에 것만 한 가지 볼까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테라포밍.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지구상에도 돈이 첫 번째로 많았다가 얼마 전에 코인이 좀 급락해서 두 번째로 많아지신 분이 그분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나는 인류를 테라포밍 시키는 게 목표다. 테라포밍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외계 행성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테라포밍 한다라고 합니다. SF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 하나하나 준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좀 애석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나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테라포밍을 충분히 경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과학이 그렇게까지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으로는 못 가는데 화성 전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지구, 바로 디지털 공간상의 지구를 만들고 게임이 놀이의 공간이었다고 하면 놀이도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도 할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만드는 현상, 이거를 바로 디지털 테라포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여러분 뭐 앞에 진로, 뭐 사회활동, 직업 관련이 있을까? 일단 이거. 앞으로 여러분 디지털 테라포밍을 통해서 전 지구의 경제 흐름이 10배 가까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허황된 수치같이 들리신다면 제가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애플 다 아시잖아요, 애플. 애플이 여러분 좋아하는 그 스마트폰을 만든 시기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 이제 매일 들어가서 앱 다운로드 받는 앱스토어를 무려 500개 앱을 갖고 아주 초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초라하죠. 500개라고 하면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물건 개수반도 못한 작은 상점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작년 2020년에 애플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경제 흐름이 얼마나 되나 제가 들여다봤더니 무려 570조 원이에요. 570조 원이면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요. 여러분들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이런 나라 잘 산다고 생각하시죠? 오스트리아. 그런 나라의 1년 GDP하고 비슷하거나 더 큰 수치입니다. 즉, 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앱스토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570조를 움직이는 거대한 지구상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도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 뭐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이제 부모님들 보시면 주식 사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빨간불, 파란불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들 뭐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 무려 7개가 미래 먹거리는 이겁니다라고 딱 찝은 게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1경원이에요. 1경원이면 여러분 10조, 100조, 1000조 경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바로 메타버스. 우리 기업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 이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까? 일단은 게임을 떠나서 이거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바꾸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신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까 싶어요. 제가 올해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를 우리도 하고 싶어요 라고 만난 기업이 오늘까지 세봤더니 135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자동차 회사, 철강 회사, 식품 회사, 무슨 유통회사, 극장까지 다 메타버스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사장님, 메타버스의 중심이 바로 게임입니다. 먼저 게임부터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할까? 여러분 혹시 운전하는 게임 좋아하시죠? 뭐 레이싱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레이싱 게임 같은 게 실제 자동차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에다 쓰냐 하면 최근에 유럽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많이 만드는 게 실제 자동차 게임 같은 모습인데 우리 회사의 자동차를 시운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왜 하냐면 고객들이 자동차를 시운전해보고 나면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들잖아요.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거를 맨날 매장에 와가지고 시간 약속 잡고 좀 번거롭기도 하고 시승차를 100대, 200대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상 공간의 게임처럼 시승차를 운영하면 동시에 1000명이 들어와도 다 아무 때나 시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그 비싼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매장에 가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운전도 해봐야지 어떻게 온라인에서 게임하듯이 한 다음에 사느냐.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장품, 가구, 옷, 안경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뭔가 디지털 아이템 구매하고 사용하는 거 이게 일상의 재화를 소비하고 구매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상거래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분들의 게임 관련된 지도 부분도 신경 쓰시겠지만 나는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뭐 쇼핑몰 운영하고 있다. 가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그거 충분히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메타버스를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라고 했는데 그럼 저의 아바타부터 보여드려야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과 실제 아바타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댓글창은 안 보이는데 댓글창에 뭐라고 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섭니다. 저의 여러분. 아바타가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또 이거 보시면 겁봐. 김상균 교수도 실제 저렇게 생겼는데 아바타는 저렇게 말이 안 되잖아. 할 수가 있어. 이건 뭐 사람이 좀 뭔가 자아가 분리가 되는 정신의학과에서 얘기하면 디퍼스널라이제이션, 정신질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개의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몇 개의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네, 지금 저희가 게이머즈콘 레벨업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방송이 중단이 돼서 많이들 놀라셨죠? 서버가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서 방송이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 교수님의 인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아바타가 너무 내 취향이야 이러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어쨌든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상균 교수님의 강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엔
제 아바타를 서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인지적으로 어려웠나 봅니다. 아우, 저 아바타 바꾸던가 해야지 안 되겠네요. 예.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 이야기 중이었는데 중간에 잠깐 끊겼었습니다. 자, 슬라이드 잘 넘어가야 될 텐데요. 예. 그럼 아바타로 이제 우리가 뭘 하는지 잠깐 볼까 하는데요. 올해 봤더니 여러분 대학교가 아바타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서도 저희과 신입생 환영회를 여기서 했고요. 어디냐 하면 아바타 가지고서 활동하는 공간 제페토에서 했고요. 아마 청소년분들은 제페토 많이 아실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제페토 하면 피노키오, 그럼 안 됩니다. 제페토 하면은 이 플랫폼이 나와야지 피노키오는 그렇고요. 근데 다른 대학교, 순천향대학교도 VR 헤드셋 딱 끼고서 아주 멋있게 VR로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플랫폼 있죠. 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어린이날 청와대가 요새 이벤트에서 또 재밌었던 마인크래프트, 여기서 또 영남대학교도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총장님도 여기 튀어나오고 뭐 증서 같은 것도 주고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게임하면은 뭔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싸우고 뭐 나쁜 짓만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화면에 얼핏 보면 게임 같죠. 게임 같은 공간인데 정말 중요한 입학식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도 듣고 뭐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하는, 즉 게임이란 환경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 사용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 있죠? 오른쪽이 뭐냐면 영남대학교 학생이 저걸 만들었어요. 저 입학식장을. 철학과 학생인데 제가 재미있는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저걸 만든 걸 보고서 얼마 전에 엘모 전자회사가 우리 이벤트 할 때 저 전문가를 좀 같이 고용하고 싶다. 제 학생인데 엘모 전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게임의 가능성이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최근에 공간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집 짓는 거, 캐릭터 만드는 거를 직원들이 모르니까 전문가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제가 중고등학생, 대학생만 연결시켜드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저렇게 학교 입학식을 저기서 하고 재밌는데, 이제 부모님들, 나도 저거 한때 나도 게임 좀 했는데, 나도 갤러그 했는데, 갤러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아바타 정도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아바타 가지고서 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제가 요즘에 기업들 많이 만나면 직장인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하세요. 코로나가 지나가도 우리는 영영 사무실 안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택근무하니까 좀 편한 게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희소식을 말씀드리면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사무실을 없애는 움직임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부동산 기업인데, 딱 보면 정말 게임 같죠. 아바타로 출근하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실 뺐어요. 부동산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아바타로 출근해가지고 저기서 일을 하고, 그럼 고객들을 만나러 물리적으로 나갈 때 그때 이제 아바타 잠깐 재워놓고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거 너무 게임 같다. 내가 조종하기엔 우리 사장님이 60대 초반인데 저 3D 아바타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옛날 게임 감성, 싸이월드에 있던 미니미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데 조금 더 편해 보이죠. 내 얼굴이 동동동동 떠다녀요. 조작이 버튼 5개.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 점프. 이것만 갖고 조작하면 끝입니다. 사장님도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사무실에서 저렇게 밀어가지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가면 직원 얼굴도 보이고 말이 돼요. 그럼 또 옆에 있던 부장님이 같이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 같이 또 와가지고 일하는 것도 충분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조작했던 방식, 게임에서 소통했던 방식이 그대로 업무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저는 저 방식을 실제 학교 수업에서도 써보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한 장면 찍었는데, 테이블이 6개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을 모둠, 요즘 초등학생 모둠이란 말 많이 쓰죠. 대학에서 뭐 팀, 모둠이건 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 얼굴만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저 첫 번째 테이블 가서 이야기할 거야. 첫 번째 테이블로 갑니다. 그럼 거기 이렇게 칠판도 딱 떠요. 그리고 재밌는 거, 여기에 진짜 게임기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건 아직 아니지만 뭐 테트리스나 가벼운 비행기 게임 같은 거 설치해서 휴식 시간에 이 공간에서 같이 진짜 게임도 즐기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까? 제가 이걸 해본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도 저희 학생들은 저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이 평상시보다 좀 더 재밌어 보인다. 교수님과 친구들이 평상시보다 좀 더 가깝게 느껴진다. 평상시보다 토론할 때 좀 입이 잘 열렸다. 이런 말들을 해요. 요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게임할 때 저 아이가 게임만 하면 말도 많고 뭔가 항상 에너지가 높은데 공부할 때 내가 시무룩해져 있어. 그게 인간이 소통할 때 나오는 상호작용을 게임은 잘 끄집어내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또 일반 공부하는 환경, 업무하는 환경은 상호작용을 잘 못하게끔 사람의 창의성을 좀 누르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람은 신기하게도 아직 그런 소통의 마음이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상황만 조금 게임적인 감정을 집어넣어주면 자는 친구들 없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말을 하고 대화에 충분히 참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일단 딱 게임 같죠? 이거 화면 자체 게임 같죠? 이거 어떤 회사냐 하면요. 미국에 보면 존 디어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가 있어요. 게임 회사 아니고요. 농기계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농기계 회사예요. 근데 농기계 회사 최근에 고민이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를 못 하니까 한 번에 이 회사는 뭐 선박을 꽉꽉 채워가지고 큰 베이저 컨테이너 같은 화물선 그거 실어갖고 이제 수출을 하는 엄청난 기업인데 전시회를 크게 해야 되거든요. 뭐 코엑스나 그런 전시장 빌려갖고.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게임처럼 만들자. 농기계는 그거 자체가 자동차 게임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실제 아주 정밀하게 농기계 만들고 VR을 바이어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걸로 테스트 해보라고. 근데 기계만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 갖고 논도 갈아보고 밭에 파종도 해보고 얼마나 리얼합니까? 평상시에는 전시장에 가면 옆에 이제 설명하는 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음대로 다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수출 물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게임에서 우리가 썼던 VR 게임적인 요소를 실제 산업에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게임을 하루 10시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청소년들하고 게임을 잘 즐겼던 사람들하고 과연 누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적인 경험하면 그래도 아무리 게임이 잘 써도 책 같은 거하고는 거리가 있겠지. 제가 실제 교보문고 있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하고 몇 년째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관련된 책인데 이거 뭐 저하고 친한 설민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 것도 좋겠지만 게임으로 배우면 또 얼마나 재밌어요. 뿌리 깊은 나무를. 광화문에 딱 가게 되면은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깔죠.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등장하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럼 광화문에 교보문고 안에 책도 찾아보고 또 광화문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서를 찾아가지고 마치 런닝맨 멤버가 된 것처럼 야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경험.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공부하는 콘텐츠들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는 패션 기업들도 게임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이 최근에 게임에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게임의 아이템, 게임에서 활동하는 캐릭터들 있죠. 그걸 끄집어내어서 광고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즉 이제 게임이 일부는 하고 있고 우리는 안 하고 있는 이런 거라기보다 게임이 정말 일상의 문화로 깊게 들어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콘텐츠인데 여러분 이거 잠깐 영상 앞부분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실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네. 이게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밴드예요. 영국의 락밴드 로얄 블러드. 로얄 블러드가 근데 공연을 게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 락밴드를 몰라도 이 플랫폼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올해 3월에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바로 로블록스. 미국의 가장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거기서 게임도 하지만 공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플랫폼이 여러분들 업무할 수 있게끔 업무 기능도 지금 넣고 있어요. 즉 게임과 문화와 일의 관계가 점점 경계가 없는 하나로 이렇게 묶이는 시대가 눈앞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 음악이 귀에 익은데 잘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둠칫둠칫. 아주 노래가 신나니까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면 풀 버전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채널 좋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도 남의 채널이니까 눌러주셔도 좋고요. 제 채널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게임은 뭐 예술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공부, 일, 음악, 예술은 멀지 않을까. 게임 같은 플랫폼이죠, 여러분. 게임처럼 공간을 구성하는 플랫폼인데 크립토 복셀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휴스턴에 있는 모마, 그러니까 휴스턴 현대미술관이죠, 우리말로 하면. 휴스턴 현대미술관이 여기에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전시를 실제 합니다. 실제 이게 오프라인 미술관, 온라인 미술관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에도 부모님들이 아실 만한 게임 뭐 있습니까? 옛날 게임. 마리오, 팩맨. 부모님들 표정이 밝아지실 것 같아요. 아는 게임이 나왔다. 좋아요. 그런 게임이 실제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랜덤으로 갖다 막 전시해 놓은 게 아니라 예술성, 인간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행동, 변화, 능력, 스토리, 음악 다 하나하나 평가해가지고 이게 정말 상호작용적인 예술품 아니냐 이렇게 평가받은 것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게임은 예술의 영역으로도 들어왔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분들이 예술을 꿈꾼다, 예술가를 꿈꾼다고 하면 또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아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게임도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여러분 제가 LG전자가 아까 게임에 관심이 많다라고 했는데 LG전자가 새로 나온 신기한 TV, 고성능 TV, 올레드 TV를 어디서 과연 홍보를 했냐 하면 게임 안에서. 근데 요 플랫폼은 재밌게 작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대선에서 보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그때 후보 붙어가지고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바이든 후보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코로나에서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정치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머리를 잘 쓰신 게 게임 플랫폼인데 뭐 폭력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인 애니멀 크로싱. 작년에 닌텐도의 주가를 막 거의 발로 차듯이 위로 올렸던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지도 상승에 도움이 됐고요. LG전자도 OLED TV 발표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죠. 넘어갔네요. 네, 영상은 각자 보시는 걸로 생방송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인드 무버 김상균이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김상균 교수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 영상은 저 진짜 꼭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너무 아쉽네요. 제가 진짜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게임 쪽에서 20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야, 게임이 이제 삶에 이렇게까지 접목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더 발전될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의 가능성을 보게 돼서 저도 게임 캐스터로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메타버스를 주제로 함께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유튜브 댓글들 보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또 주고 계시기도 해요. 몇 가지 질문들을 교수님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최근에 화두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페토, 예, 저도 피노키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 플랫폼이 그러니까 게임 뭐 여러 가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학부모님들도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메타버스의 시대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도 이 발전하는 시대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실제 만났던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한 명은 초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로블록스라는 아까 플랫폼 네. 거기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는 동북공정 막아내기.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싶다. 와. 초등학교 6학년이. 예. 또 처음에 유튜브를 찍어서 막 올렸어요. 될 녀석이네요. 네,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예. 근데 유튜브보다 요즘 미국 친구들이 로블록스에 더 들어간다는 걸 이 친구가 안 거예요. 그래서 로블록스에 서원을 만들었어요. 율곡 이기 선생님의 서원을. 네. 근데 서원을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또 학교에서 로블록스 짓는 거 뭐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구글 번역기 써가면서 외국어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배우고 그래서 로블록스 만들었어요. 네. 서원 만들고 그다음 반대로 재밌던 게 또 그 친구들이 이 친구가 딱 봤을 때 뭔가 중국에 있는 자금성 같은 거 지고 있다고 느꼈나 봐요. 이게 네. 중국 거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율곡이기 선생님의 서원이다. 또 우리 문화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만들어 보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예. 네. 와, 근데 물론 이제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친구는 정말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될 것 같은 네네. 어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에게 사실 시켜서 뭐 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 문화에 적응이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막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뭐 사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드리기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강의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교수님께서 다양한 질문들 나오면 더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이고, 끝까지, 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또 이어갈 건데요.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